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전에 그 인감도장을 그 형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돌림자를 쓰시는 분이니까 그 도장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겉모습도 똑같고 한자도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이제 집에 가셔서 인감도장을 자기 걸로 이제 바꿔갖고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학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대출 서류 준비할 때 꼼꼼하게 빠짐없이 준비하는 방법과 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류 준비가 어려울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서류 안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분들은 영상의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맞춰주시면 거부감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대출 서류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본 영상을 통해서 대출 서류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서류들은 아파트 담보대출, 그리고 사업자 담보대출, 상가 담보대출 또는 토지 담보대출 등 모든 담보대출에 대한 공통 서류들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주민센터에서 준비하는 서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첫 번째로 신분증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이죠. 또는 여권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통째로 주시는 건 아니고요,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의 앞면만 카피하시면 됩니다. 뒷면은 카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앞 뒷면 다 해서 받았는데 개인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신분증 뒷면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이 영상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메모는 하지 마시고요. 농담이고요. 썰렁했죠? 자, 두 번째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대출 약정서에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필요하고요. 인감도장이라는 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서랍이나 농장 안에 오래 묵혀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막상 찾으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인감도장 못 찾는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지는 마시고요. 인감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도장을 하나 그냥 가볍게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인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만 인감 등록이 되고요. 인감 등록은 타 주민센터에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해줍니다. 자, 세 번째로 소득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자료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는데요. 먼저 직장인분들은 재직증명서,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2년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평균 연소득을 내기 때문에 2년치 소득이 필요하고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주소는 영상 밑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자를 본인 앞으로 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셔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득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만약 소득신고를 잘 안 한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소득신고 사실 없음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 소득신고 사실 없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소득신고가 없는 사람들은 추정소득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추정소득이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로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때 소득 신고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소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긴 하는데 매출은 별로 없지만 소득 신고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그 납부 내역 등으로 추정소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직자들 또는 전업주부, 프리랜서, 회사를 이직 준비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냐면요. 소득 신고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그걸로 소득 서류 제출하면 되고요. 2,400만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소득 신고 사실 없음이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필증이라고도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는 용도가 주택구입용이다 라고 하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매잔금이 아니고 대환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또는 추가대출을 진행하실 때는 등기권리증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라고 하면 확인서면이라는 걸로 등기권리증을 대체해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셔도 담보대출이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이죠. 자, 이렇게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인터넷 서류 발급으로 가능한데요. 정부24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여러가지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요.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실 때는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게끔 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하게 되면 대리인 발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이 인감증명서는 서류 접수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발급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 인감증명서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고객분을 만나서 대출 서류를 받고 있었는데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으로 잘 떼오셨더라고요. 인감증명서가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겉모습은 도장이 똑같은데 그 한자로 된 그 도장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전에 그 인감도장을 그 형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돌림자를 쓰시는 분이니까 그 도장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겉모습도 똑같고 한자도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집에 가셔서 인감도장을 자기 걸로 바꿔 갖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도장을 잘 챙기셔서 뭐 2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이 필요합니다. 진행하는 대출이 가계자금 대출, 즉 주택구입 자금이나 또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이면 필수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원들의 주택보유수를 체크해야 하는데 간혹 배우자분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대출하는 목적이 사업자금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하면 주택보유수 체크는 안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전입세대 연락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택에 전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이 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예전에 해놨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소를 잠깐 뺐다가 대출 실행을 하고 다시 전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죠. 무상임차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친척이 저 멀리 산다든지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소를 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꿀팁이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건데 은행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는 데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안내원을 연결한 후에 팩스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팩스 요청 또는 이미지로 캡처하면서 인쇄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시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와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